전투기 수리 고장난 거, 뭐 공업기술 공여받아갖고 군사물품 거의 공짜로 미국의 모든 기술을 획득을 해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싸움을 하고 해적질을 하느냐? 일본은요, 이 유라시아판하고 북아메리카판하고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사이에 이 일본이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일본이 있어갖고 4개 판이,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 4개 대륙판이 있어갖고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움직이거든요. 이게 서로.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 예, 넘겨봐요.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이게 9.0, 9.1로 사상 최대의 지진을 맞이해요. 그 후쿠시마 이 원자력 발전소 쓰나미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죠? 그 10m 높이의 쓰나미가 왔대. 10m면 3층 높이야. 3층 높이. 그게 밀려들었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건물 무너지고 뭐 사람 그 안에서 죽고 뭐 총 2만 명, 3만 명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포항 지진 5.6인가 그거 한번 왔을 때도 얼마나 그 불안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공포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평창에서 한번 3.2 지진이 여기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니면서 조금씩 흔들릴 때 그런 경험들은 몇 번 있었지만은 3.2인데 소리가 그 꽝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평창이 전 하늘이 울리는 것 같아요. 전 하늘. 그리고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 이거 정말로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9.0 정도면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땅이 30cm, 50cm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올라가겠어? 건물도 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공포가 있어. 지진에 대한 공포. 1년에 일본이 지진이 5,000번 정도 일어난대. 몸으로 느끼는 지진. 지금 하루에도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6,000번 일어나요. 하루에 매일 6,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근데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한 3.0 정도 되면은 그 지진, 내가 경험했을 땐 그 무서운데 5.0 정도, 일씩 올라갈 때마다 100배, 1000배, 10,000배 높이로 세지는 거야. 9.0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만 배. 8년이 지났는데 반경 20km는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에 4개가 있어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었는데 1호기, 2호기, 1호기, 3호기, 4호기가 폭발한 거야.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또 나중에 이제 내가 특강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얘네들이 지금 통제를 못 하는 거야. 8년이 지났는데도.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계속 핵 반응이 일어나갖고 거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번에 작년에 로봇가 들어가갖고 융이라고 그래갖고 녹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근데 겨우 하나 끄집어냈대.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 2050년이 돼야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지금 핵 반응을 하는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핵 반응을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2호기도 불안정해갖고 그것도 철거를 한대요. 지금 뜨거우니까 매일 하루에 120톤씩 물을 넣어갖고 지금 100만 톤의 방사선에 오염된 오염수가 있는 거예요. 100만 톤에. 그래서 그 오염수를 정리를 하고 핵발전소를 다 해체해갖고 빼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828조가 들어간대.
828조. 제가 일본 망해가는 나라라고 그랬죠? 예. 일본은 지금 거기가 센다이 지역이라고 일본 북쪽,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대마도는 서쪽이야. 그리고 저쪽에 뭐 도쿄, 교토, 그러니까 동쪽에 다 있는 거야. 그 나라들이. 도쿄까지도 이번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야. 그런데 저놈의 한반도는 지진이 있어 없어? 지진이 없잖아요. 만주도 지진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살고 싶은 거야? 한반도하고 만주에 중국에 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1억 2,600만 명이야. 1억 2,600만 명. 우리는 뭐 한 5,200만 명 되는데. 만만해, 안 만만해? 만만하죠. 앞집은 식구가 10명인데 우리는 5명밖에 안 돼. 돌아와갖고 10명, 10명이 5명 묶어갖고 한 방에 넣고 꼼짝 못 나오면 막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안방, 거실,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워갖고 이제는 일본하고 거의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그런 기술 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얘네들이 앞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이 일본이 만약에 잘못하면 본때를 보여줄 때가 온 거야. 5,000년 역사만. 물론 이제 백제 시대 때 일본한테 불교도 전해주고 뭐 한자도 전해주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5,000년 역사 안에서 일본이 지금 막부닥치면은 지금은 일본도 10명하고 우리 5명하고 싸우는데 우리 5명이 실력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우리가 한 3명 죽으면 거긴 한 8명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상황도 아는 게 좋아요. 국민들이. 우리가 좀만 더 정신 차리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나는 일본 침략 그런 나라 뭐하러 침략을 해. 지진 매일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태풍 그냥. 이번에도 저기 하기비스라고 915 헥토파스칼짜리 태풍이 일본을 환통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915 헥토파스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원자탄 한 10,100세기 정도 될 거예요. 초속 가장 측정된 게 77m야 돼. 초속 77m면은 뭐가 날아갈 정도냐면 비행기가 날아갈 정도예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에 걸쳐서 일본을 훑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보통 태풍이 1년에 20개에서 40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일본으로는 거의 10개 정도가 일본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한테는 2-3개 정도 오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 한반도를 생각하면은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특히 국민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아주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제 여러분 유튜브 일본의 역사의 이해에 대해서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일어났고, 사카모토 로마, 요시다 쇼인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 조선을 그 식민으로 삼아서 조선의 식량을 얻어다가 그 힘으로 조선 사람들을 앞세워서 만주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일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아예 책으로 써갖고 그 제자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에 일으킨 거고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제자예요. 다. 그리고 지금 아베 외할아버지도 거기에 총리였고. 예. 그러니까 이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시다 쇼인이 뭐냐면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고 만주를 취해야 된다. 예. 그걸 정한론이라고 그래요. 정한론. 그거를 펼친 사람이야. 1860년도에. 1860년도에. 우리는 1860년대 뭐 했어? 참, 기가 막혔죠. 철종, 고종, 요만 열 몇 살짜리, 글도 모르는 그냥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러고 있었을 때 일본은
그때 벌써 철도를 만들었으니까, 철도를.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자,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진 이 장면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냥 그 10m짜리가 폐허로 만드는 거죠. 폐허로. 이 건물들이 떠내려가고. 자, 보세요. 이 피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서 사는 거, 공포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일본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켜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난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탈하고 그때마다 방어하고 미국은 1890년도인가 한번 LA 폭동 사건 일어났잖아요. 다 사람들 쏴 죽이고 불란서도 작년에 데모할 때 보면 막 불 지르고 우리는 지금 100만 명 모여도 그렇게 불 지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도 소리 지르고 그냥 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자지 막 가게 약탈하고 막 안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야. 네. 자, 일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지진이야. 매년 지진이 5,000번 이상 발생을 해요. 5.0이 넘는 강한 지진이 매년 2번 이상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경주 포항에 5.4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매년 이 사람들은 2번씩 그리고 막 2011년 후쿠시마 이 대지진 같은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올 때는 전 나라가 불안 속에 공포 속에서 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의식이 있어. 그래서 매일 그 신사참배, 신사에 가고 하는 거예요. 신사가 85,000개가 있어. 85,000개 신사가. 동네마다 신사가 있어. 그래갖고 가고 향 드리고 하다못해 참치 잡으러 나갈 때도 바다신한테. 그러니까 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종교를 2개를 갖고 있대잖아. 아침에 가서 신사하고 성탄절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절이 75,000개가 있어. 절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좋긴 좋지.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앙은 좋죠. 근데 일본은 거의 신의 나라라고 그래. 신의 나라. 그러니까 천황이 한 번도 그 대를 끊긴 적이 없어. 자기네들 말로는 2600년 동안 끊긴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정말 더 알아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쇼군이라는 대장군이 있고 총리죠, 총리. 그리고 천황은 건드리질 않았어. 왜냐하면 누군가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채워줄 하늘에서 내린 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천황, 하늘에서 내렸다. 그래서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이제 천황이 아니라 사실은 일왕이죠. 일본의 왕이지. 아직도 이 왕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때 가느냐 마느냐 지금 하는데 왕이 있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게 섬나라들이 왕이 있어요. 영국도 지금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네. 그 다음에 간또 대지진이라고 1923년, 이것도 내가 강의 때 얘기했는데 9월 1일 날 11시 58분에 일본의 가나기와현 사가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센다이가 여기고 간동 대지진, 도쿄 바로 앞이야. 그러니까 다 동쪽에서 다 지진이 일어나요. 여기 서쪽에서는 여기 대마도 있고 서쪽에서는 지진이 안 일어나고 다 동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대륙판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해갖고 1855년도도 대지진이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나라 전체가. 이 관동 대지진 때 막 불이 막 밥할 때니까 밥 막 전심할 때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니까 전 도쿄 전체가 불이 난 거야. 예. 그때는 또 다 나무로 집을 졌으니까 그냥 또 화학 공장 이런 것도 싹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치안하는데 점심시간에 했기 때문에 화재가 전부 다 일어나. 근데 이게 넘겨봐요. 점점 불이 나니까 조선인들이 불을 지른다고 우물에 독을 넣고 방화하고 그런다고 일본인들 습격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야.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이 희생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양. 내가 그 성서 강의 때도 희생양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희생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을 텐데 보자 신부 때 그 주일학교 애들이 미사 참여를 1,500명이 했어. 주일학교. 그래갖고 미사를 2대를 했어. 그러니까 3시에 미사를 하면 3시 45분이나 50분에 미사를 끝나고 4시 반에 다시 또 미사를 한 대를 했어야 돼. 그럼 뭐 그때는 보자 신부 나 혼자였는데 내 뒤로부터 보자가 들어왔지만 나 혼자 그 미사 2대를 하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좋아해도 막 애들이 떠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애들이. 그러면은 생 난리치는 애 딱 한 명을 제대로 부르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얘가 손을 들고 있으면 다 조용해져. 왜 조용해지냐? 우리도 걸리면 저기 가서 혼나는구나. 얘가 희생양인 거지. 지금 내가 본당 신부하면 애들이 막 미사 때 뛰어다니든 날아다니든 지금은 상관 안 할 텐데 그때는 또 우리 김창인 신부님이라고 본당 신부님이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서 애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미사 때 뒤에 와갖고 막 애들이 떠들면은 나도 혼냈어.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 희생양. 예수님도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미의 희생양이지만은 일본 사람들한테도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 자기네들의 분을 어디다 폭발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가 되느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도 뭐 못 먹고 뭐 불도 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인을 살해하기 시작을 해요. 네. 죽창, 몽둥이 일본도로 무장해갖고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해. 조선식 복장을 한 사람은 무조건 살해를 시켰어요. 신분을 조선 사람은 다 죽이니까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 옷으로 갈아입는데 조선인 같으면 발음을 시켜봐요. 그래서 난 일본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본어를 알더라고요. 15엔 50전 이게 일본 말로 쭈고엔 고주셴이래.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주 발음을 잘 못한대. 이 발음을. 그래갖고 그 발음이 틀리면 그냥 찔러줘갖고 일본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도 죽이고. 조선 사람들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도망을 가요. 하도 죽이니까. 근데 경찰서 안에까지 들어와갖고 끌어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일부러 내 군인들이 또 빼주기도 해. 조선인 죽이라고. 그렇게 죽은 조선인이 6,6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6,600명. 6,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230명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죽은 조선인들이 10,000명도 훨씬 넘다. 30,000명. 독일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30,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 20만 명 죽이고,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죽이고,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뻔뻔한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뻔뻔하지 않으면 못 살아. 뻔뻔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뿌리 깊숙한 게 뻔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도 내년부터는 교과서에 독도 자기네 땅인데 이 조선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강제로 점령을 해갖고 지금 그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놓는다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침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라면은 얘네들이 한 20살, 30살 때 원래 우리 땅 죽도주 죽도 이 독도 찾으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걔네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안부도 자원에서 온 거지 우리가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왜 자꾸 저 위안부 소녀상을 저거 만들어갖고, 대사관 앞에다 세우고, 외국에다 세우고, 저 조선인들이 왜 저러느냐고. 자기네들이 좋아갖고 온 건데,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네. 관동 대지진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침략, 지배하겠다는 일본 제국주의를 하는 원인이 돼. 그러니까 이게 1923년에 일어났는데 1931년에 만주 들어가고 우리는 1910년. 그러니까 그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1937년에 난징 대학살 3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을 죽여요. 예. 장개석이가 항복을 안 하고 옮겨갔다고 그렇게 또 중국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자, 1995년 1월 7일, 요것도 기억날 거예요. 1월 17일 간사이 지방에 고베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죠. 이 도쿄대학교 이때는 이제 지진이 남북으로 89cm, 남북으로 89cm가 올라갔다. 동서로 74cm, 상하로 39cm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겨우 진도 7.2였는데 반경 10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도 6,300명이 죽고 2만 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는 1,400억 달러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이런 지진들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조선 절 다시 가야 되겠다.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 독도를 제물로 삼아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일본이 구축함 항공모함도 있는데 항공모함 데려다 독도 그거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 뭐 30명인가 40명 그거 뺏어가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빌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빌미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정말 알아야 돼. 그래서 무기가 군사력이 일본이 6인고 우리가 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은 현재는 우리가 군사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1910년 나라 뺏겼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게 100배 더 셌다는 거예요. 100배.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보통 군인들이 싸우지 일반 백성들은 안 일어나요. 근데 의병이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또 없대. 예. 그것도 일어나고 또 얼마든지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전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예. 2013년 아까 후쿠시마 얘기했죠. 후쿠시마 아주 정말 일본 사람들 실종자까지 합치면 24,500명 정도가 엄청난. 그래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예요. 치명적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110만 톤의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지금 담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베가 그 방류를 하면은 바다에 방사능이 오염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거.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방사능 오염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계속 국제적으로 계속 이슈 문제를 만들어야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킨다고 얼음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녹는 거야.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그걸 바다에 내버릴 수는 없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탱크에 담아두는데 2년 후면은 모든 탱크에 꽉 차갖고 더 이상 담아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터진 그 후쿠시마 근처에 흙을 원래 10cm를 전부 다 걷어내야 된대. 방사능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흙이 있으면 거긴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농사도 안 돼. 그런데 지금 걷어낸 데는 이 농토하고 집 이 근처만 걷어냈지 이렇게 거긴 다 산이거든요. 산에는 걷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못 사는 데죠. 그래서 내가 늘 걱정하는 게 우리 뭐 월성, 고리 이런 데 한번 터지면은요. 반경 100km 못 살아요. 반경 100km는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안 터진다고 그러는데 벌써 체르노빌 터졌잖아요. 1986년에 체르노빌 터졌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지. 터진다고요. 인간이 그거 시스템은 완전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가 어떻게 올지 우리 인간은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정말 전기도 좀 우리도 좀 절약하는 버릇도 좀 배우고 좀 이 원자력 발전소 한 개라도 덜 가동하게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